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두 번째 C++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어떠한 클래스들을 만들고 그 클래스들을 객체로 또 인스턴스화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응용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어떤 그 클래스와 객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이 뭔지, 클래스가 객체 같고 객체가 클래스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확실하게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클래스들을 또 실제 구현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성자, 소멸자, 객체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으로 또 개념이 생성자하고 소멸자인데 요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객체 배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동적 객체 배열, 어떻게 보면 이번 장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걸 배워서 객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알려고 했어요. 여기서의 어떤 내용들은 바로 이거를 위한 어떤 내용 전체 기존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또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어떤 게임인데요. 얘는 종족이 딱 세 개가 있어요. 인간 종족, 그다음 뭐 저그 종족, 그다음에 프로토스, 뭐 이렇게 외계인 종족, 진화된 종족 이렇게 세 가지 종족이 있는데 참 그 블리자드라는 회사 게임 회사였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넘어갔지만 굉장히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고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이 굉장히 잘 이렇게 그 왁구가 짜여져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e스포츠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교수님 시대에서는 이게 최고의 게임이었죠. 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컬, 하드 디스크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파일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드가 있고 그 메모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는 어떤 파일로 이제 영원히 또 지워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파일들을 이렇게 클래스 형태로 저장해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객체는 이거를 이런 어떤 모양이죠. 어떻게 보면 클래스의 모양인데 이걸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는 이제 어떤 주소가 있고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게 그 형상화,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화, 실제적인 메모리에다 올리는 작업. 예. 왜냐하면 CPU는 일을 할 때 이 메모리랑 굉장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은 거의 다 이런 메모리에 올라와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올라오는 그런 어떤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또, 예, 그래서 이 메모리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리소스 하드웨어가 이제 뻥 나버리고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위험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뭐, 지금이야 메모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 32기가, 64, 128 굉장히 뭐 가격대도 높지만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메모리 사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메모리를 이렇게 만드는 역량이 부족했고 그리고 가격도 비쌌고 또 예, 그래서 적은 메모리에 아주 그 응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또 필요했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설계된 틀을 말합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파일 형태로 저장해 놓은 것. 클래스는 객체가 아님, 실체도 아님, 그냥 우리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상에서 마린이라고 하는 종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얘는 마린은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지잖아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진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체화 됐다. 이런 어떤 인스턴스화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는 말 그대로 객체는 생성될 때 클래스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탄생한다.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올려서 탄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되고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에. 그리고 실체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화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클래스 틀에서 찍어낸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테란이지만 테란이라는 종족 아래는 마린도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어떤 뭐 또 다른 어떠한 인간 종족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의 틀에서 다양한 어떠한 객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계를 잘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네, 여기서는 뭐 HP, 그다음 암호, 그다음에 이제 움직인다, 그다음에 공격한다, 방어한다.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기능과 속성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인스턴스화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디스플레이, 우리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서클이나 레탱글이나 그러니까 삼각형을 갖다가 이런 어떤 화면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레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탱글도 하나의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면적, 그 다음에 색깔, 컬러, 뭐, 나는, 파란색 레탱글을 만들 거야.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거를 만들 거야. 아니면은 나는 노란색 렉탱글을 만들 거야. 근데 크기는 이 정도. 얘는 크기가 크고. 여러 가지의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메모리에 올릴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다양한 인스턴스화된 실체를 가지고 우리는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런 설계된 클래스들을 메모리에 올려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상에서 객체들을 가지고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어떠한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고 있고 그 클래스들이 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어떤 객체 형태로 이 공간에 이렇게 실체화되어 있는 걸 우리는 객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만들고 이 객체들끼리 어떠한 유기적인 어떤 관계랑 메소드 호출 다양한 여기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객체 지향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서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어떤 파일 형태로 나오게 돼요. 자, 좀 줄여보면은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다가 circle.cpp라는 하나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규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헤더 파일에다가 정의를 해요. 뭐 점 확장자가 h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현 부분은 우리가 cpp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cpp 파일. 그래서 그냥 교수님은 간단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도 이렇게 다 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원칙적인 cpp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는 헤더 파일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클래스들을 구현한 파일
cpp에다가 요 점 확장자가 cpp라고 되는 파일에다가 구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여기 보면은 저그라는 클래스를 한번 봅시다. 저그라는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저그는 이러한 클래스만 존재하고 있는 파일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생성자, 이 함수들, 함수는 이 가로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들을 구현한 파일이 바로 이 cpp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구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구현은 이게 중괄호가 각 함수에서 각각 중괄호가 들어간 거를 우리는 구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파일 그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4개의 함수들이 선언이 돼 있고 이 4개의 함수를 구현한 것이 바로 이 cpp 파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 cpp 파일에는 include 저거.점 헤더 파일을 내가 참조를 하겠다라고 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렇게 되면은 include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일을 소스 파일을 여기다가 어태치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헤더 파일에 있는 이 내용의 어떤 파일을 이런 어떤 내용의 파일을 여기다가 어태치를 해버리죠. 여기다가 어태치를 해버리면 그대로 여기까지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컴파일 할 때 링크가 돼서 같이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구성을 했지만 원칙적은 이렇게 클래스는 여기 헤더 파일,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은 이렇게 cpp 파일에다가 구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파일의 분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클래스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멤버 변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멤버 변수가 radius라는 게 있어요. 서클은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뭐 그 어떠한 그 3인 그런 어떠한 그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또 이런 어떤 반지름이 또 10인 또 그런 객체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서클의 원의 형태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이 값을 담을 수 있는 멤버 변수에다 저장을 해놓고 또 우리가 면적에다 색깔을 칠하려면은 그 원에다 색깔을 칠하려면 원의 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면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get area라고 하는 함수가 또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그렇게 되면 도넛의 면적은 3.14, 피자의 면적은 282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메인 함수에서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객체가 하나, 2개가 생성이 돼요. 네, 여기 보면 서클 도넛, 서클 피자. 이게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타입을 의미해요.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티저 i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인티저는 4바이트짜리 공간을 메모리에다가 i라는 이름으로 확보를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 코드는 마찬가지로 서클이라는 타입으로 도넛이라는 이름으로 메모리에다 확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서클은 인티저 4바이트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클 타입은 시스템이 알아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보면은 인티저니까 4바이트에다가 이 W형 이런 get area는 어떠한 영역이 뭐 8바이트다. 그러면 4바이트 플러스 8바이트는 12바이트가 되죠. 예, 그런 것처럼 12바이트 이렇게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도넛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우리는 정적 객체 생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자, 객체는 또 이건 트리니까 또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피자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도넛 점 이게 객체를 만들면 객체 점 점 연산자거든요. 단연산자인데 닷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객체를 통해서 일단은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고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객체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객체 지향 코딩이에요. 객체를 통해서 어떤 값을 세팅하고 가져오고 또 객체를 통해서 멤버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객체 지향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은 일단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객체가 만들어지려면 클래스가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클래스는 결국에는 타입이 되는 거죠. 타입. 네, 메모리 공간에 얼마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우리가 어떤 정해진 타입이 아니라 내가 만든 유저 타입이 된 프로그래머가 만든 임의의 어떤 타입이 된 그런 것처럼 이 서클도 하나의 클래스지만 다른 이름으로 보면은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통해서 어떠한 값을 세팅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내용을 달아봤습니다. 또 피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00개, 1000개 얼마든지 단 이름은 다 달라야 되겠죠. 객체가 똑같은 걸 만들게 되면 객체 이름이 똑같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객체 설계를 타입은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서클이라는 타입은 다 같을 수가 있지만 그 서클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다른 객체의 변수를 만들어 줘야지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클래스와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클래스는 헤더 파일에 존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구현 부분은 CPP 파일에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서클이라는 것은 하나의 타입을 내가 정의한 타입을 이렇게 이용해서 요 객체 변수 이름이죠. 객체화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코딩이에요. 여기에 객체화했다, 인스턴스화했다, 메모리에 올렸다. 그러니까 메모리에는 어떠한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이름이 도넛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reduce라는 값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에 getArea라는 함수 영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자라는 어떤 이름으로 여기에 피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reduce 공간, 함수 공간 이렇게 두 가지의 객체를 만들어서 디스플레이에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다가 이런 클래스를 설계를 해놓고 인스턴스화해서 이렇게 메모리에다 올리는 작업 이런 걸 우리는 객체 지향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는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정적과 동적이 있어요. C++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C++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객체 생성을 했던 이런 정적 객체 생성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동적 객체 생성 방법을 더 많이 써요. C++에서는 이런 어떠한 동적 객체.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정적은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포인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는 스택 영역과 힙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스택 영역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요. 하지만 얘는 막 늘어났다, 줄어졌다, 이 메모리 공간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넛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객체는 여기 영역에 잡혀요. 동적으로. 그리고 이 객체의 어떤 주소, 여기는 100번지인데 이 100번지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 도넛이라고 하는 얘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이 주소를 가리키고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 영역을. 그래서 얘는 포인터를 사용을 해요. 포인터. 힙에 들어가는 영역.
근데 정적은 그냥 여기에 있는 이름만 알면은, 도넛이라는 이름만 알면 여기에 있는 값과 함수를 그냥 이런 점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억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고 포인터를 반드시 접근을 해줘야 돼. 포인터는 어떤 연산자를 써요? 이렇게 에로 연산자를 쓰죠. 그래서 정적은 점 연산자를 쓰고 포인터는 이렇게 객체를 접근할 때는 에로 연산자를 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만 구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에로 연산자를 쓰고 얘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 연산자를 쓴 겁니다. 우리가 C#샵에서도 우리가 뭐 포인터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점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모든 객체나 그런 함수들을 호출하잖아요. 여기는 에로 연산자 없습니다. 예. 얘네들은 포인터를 쓰지 않죠. 예.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식 언어는 이렇게 메모리를 접근하는 그런 C샵과 대표적인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포인터를 쓰지 않아요. 근데 얘는 C++은 포인터를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그 메모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객체를 포인터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죠. 예,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만든 그런 어떤 그 객체는 반드시 딜리트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 메모리를 해제시켜줘요. 여기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얘를 끊어줘야 돼. 그게 해제예요. 끊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을 끊어주기만 하면은 얘는 그냥 쓰레기 그 값이 되기 때문에 그 아주 그냥 마음대로 시스템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포인터를 사용한다. 에로 연산자를 쓴다. 얘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점령 연산을 쓴다. 얘는 그 딜리트로 해서 객체를 반드시 지워줘야 된다. 얘는 딜리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지워준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정적 객체도 많이 쓰지만 실제로 C++에서는 동적 객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딩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클 타입이지만 같은 서클 타입이지만 얘는 객체 변수, 얘는 포인터 변수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를 소유한 초기화, 뭐 변수를 어떤 초기화한다든가 함수, 메모리 할당 등 다양한 어떤 초기화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초기화는 생성자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리턴 타입을 하지 않는다. 소멸자는 객체가 사라질 때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다. 소멸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호출된다. 딜리트를 우리가 이제 이 물결 표시를 붙이는데요.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보면요. 교수님이 한번 예,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생성자하고 소멸자에 대한 어떤 예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실행이 돼서 나오죠. 1원 생성. 보시게 되면 생성, 소멸, 짝이 맞죠. 그죠? 예. 1원 생성이 됐으면 맨 처음에 생성된 거. 그 다음 두 번째 생성이 됐으면 두 번째 게 먼저 지워지고 맨 처음 생성된 거 마지막에 지워진다.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아, 이런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항상 순서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성자하고 소멸자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은 생성자는 요 이름하고 똑같이 이렇게 써주는 걸 생성자라고 불러요. 예, 가로만 쳐져 있죠, 이름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생성자는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을 만드는데 반지름이 5인 원을 또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원을 생성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원을 생성할 수 다양한 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다 다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객체들이 화면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같은 함수 이름이지만 얘는 매개문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오버로딩. 함수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기능을 한다.
라고 이제 부르고, 얘 같은 경우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그 매개 변수도 없고 그냥 이 클래스 타입과 똑같은 이름은 기본 생성자, 그리고 얘는 오버리드 생성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소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물결 표시를 써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멸자라고 보시게 되면 되죠. 자, 보면 자, 여기서는 레디우스 1, 반지름이 뭐뭐인 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호출했어요. 도넛만. 예, 도넛만 호출을 했는데 어떤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생성자가. 그리고 소멸자는 여기가 소멸자가 되는 거예요. 소멸자는 여러 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만 써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피자 30이라는 거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게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생성자 호출이 돼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는 여기 그 소멸자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피자가 30인 여기다 레디우스에서 들어온 여기가 30이 넘어가겠고 이 30을 바로 멤버 변수에다 저장하고 있죠. 예, 멤버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그 30인 원을 우리가 출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성자를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버로딩 생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객체랑 클래스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객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객체 배열을 만든다는 거는 이 배열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바로 반복적으로 뭔가 객체를 돌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배열이라고 하요. 예, 그죠? 우리가 배열을 왜 만든 1부터 10까지의 어떤 값을 배열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포문을 돌려서 1부터 10까지의 값을 더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빠르게 반복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객체를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 놔라. 아니면 몬스터를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서 배열에다 집어넣어라. 그걸 우리는 뭐 객체 풀링이라고 부르죠. 예, 미리 저장을 해놓고 포문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예, 그런 어떠한 프로그램 코딩 방법이 굉장히 많이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된다. 모든 지금 현재 있는 코딩들은 이런 배열들을 빠르게 어딘가에 담아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객체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티저 배열이다 그러면 인티저 값만 막 여러 개 있는 거죠. 스트럭처 배열이다 그럼 스트럭처 배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객체 배열이라는 것은 클래스 타입으로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객체 포인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인터는 뭐 인티저 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인티저 포인트다. 그럼 인티저 뭐 포인트 i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플로트 그러면 플로트 f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W형이다. W형이다. 그러면 더블 D 포인터 포인터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얘는 4바이트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4바이트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8바이트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마찬가지로 서클 여기는 이제 서클이다. 서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클 P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우리가 뭐 무슨 타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시스템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타입을 가리키는 이런 어떤 P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스트럭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트럭처를 만든다 그러면 스트럭처 이게 뭐 스트럭처 S다 그러면 S를 가리키고 있는 뭐 스트럭처다 그러면 S다 그러면 S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가 스트럭처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뭐 스트럭처 뭐 스튜던트 할까요? 스튜던트라는 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어떤 배열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배열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ew 서클 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객체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출을 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뮤, 뭐 더블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포인터 변수로서 동적으로 뉴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다양한 객체 배열을 만들 수가 있다. 뭐 객체를 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서클이라는 걸 세 개 만들었죠. 그러면 각각의 어떤 그 객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고, 객체들 안에는 각각의 어떠한 그 변수를 저장하는 거랑 함수랑 이런 것들이 고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세 개의 배열이니까 세 개를 더해서 어떤 하나의 면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적에 대한 배열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포인터 배열인데, 이 포인터는,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거 100번지다.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이 사이즈가 100 사이즈다. 그러면 여기는 200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300번지다라고 하면은 각각 메모리에는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 P를 저장했다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 P에는 이 100, 0x100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터 변수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풀풀 이 포인터 변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뭐 P에 있는 주소가 100번인데 100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200번지잖아요. 예, 여기서 뭐 1을 뿔뿔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1을 더해서 100일 번지로 떠라 이런 게 아니라 이 타입만큼 이 타입이 100 그러니까 어떠한 100 사이즈 100바이트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0바이트 정도 건너서 여기 200번지로 띄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뿔뿔은. 예, 여기서 뭐 여기를 가리키는 get area라고 있는데 하나의 이 P가 현재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뭐 get area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뿔뿔을 했다는 얘기는 예, 여기서 101번지로 가는 얘기는 아니라 200번지 안에 있는 객체에 여기 있는 뭐 get area를 갖다가 실행시켜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서의 포인터에서의 뿔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만큼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아까 얘기한 정적은 점을 사용하는 거고 포인터는 에로 연산자 요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배열과 객체 포인터의 예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클은 그대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네, 존재를 하는데 아까 전과 좀 다른 거는 아까 전에는 이렇게 구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현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현이 들어갔어요. 이걸 인라인 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헤더 파일 안에 이렇게 그 꺽스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코드를 우리는 인라인 함수. 근데 인라인 함수는 좀 뭐냐면 이제 코드가 짧은 코드일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뭐 여기에 코드가 10줄짜리를 갖다 이렇게 중괄호 붙여서 쓴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한 줄이나 한두 줄 정도 짧게 인라인 함수를 쓰게 되면 속도가 좀 빨리 업데이트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서클에 보면은 이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구현 부분이 이렇게 중괄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속도를 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구현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현 부분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여기도 다 구현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CPP 파일에는 얘 함수, 얘만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코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클래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로 오게 되면 이렇게 정적 객체 배열을 갖다 생성을 했습니다. 배열 3개를 만들었어요.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배열은 첨자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3개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서클 어레이 0, 0번째 방, 그 다음에 1번째 방, 2번째 방 이렇게 서클 객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서클 객체가. 그 다음에 set reduce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set reduce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10, 20, 30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reduce의 각각의 10, 20, 30 이런 값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이런 어떤 객체들을 만든 다음에 그 이렇게 그 0부터 3까지의 우리는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한 부분 중에 하나죠. 객체 배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객체들을 담아 있는 어떠한 그 배열인데 그걸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i가 이제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첨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0번째 방에 있는 get area, 1번째 방에 있는 get area,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get area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각각의 면적이 자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객체 변수니까 여기 점을 사용했었잖아요. 정적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를 했어요. 포인터 변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상당히 중요한 코드가 나오긴 한데 이게 포인터의 또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열의 이 서클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명이거든요. 배열명이기 때문에 배열명은 주소예요. 변수가 아니라. 얘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서클 어레이의 첫 번째 방에 있는 주소 연산자인데 이 주소 연산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클 어레이랑 요 표기랑 그 다음에 0x 100번지라고 하는 거랑은 다 똑같은 거예요. 0x 100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0번째 방에 있는 주소 그다음 배열명 요 세 가지는 다 주소를 의미해요. 결국에는 이 포인터 변수 p는 주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주소를 담으려면 이렇게 담아도 되고 이렇게 담아도 되고 아예 100번지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100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쓰지 않고 얘 주소, 얘 이 배열명 이렇게 넣어서 이 p가 실제 0x 100번지가 들어가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인터 변수로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get area. 포인터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0x 100번지니까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get area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고 뿔뿔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200번지로 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여기를 또 가리켜요. 얘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get area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뿔뿔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끊어버리고 다시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300번지를. 그럼 거기 있는 get area를 가져와서 출력하게 됩니다.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정적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객체 배열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동적 생성이라는데 우리가 동적 생성을 미리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는 이제 포인터 여기 정적 배열을 만들어 놓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적 객체를 생성하는 걸 이제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동적 객체는요, 장점이 뭐냐면, 실행 중에 어떠한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적 객체는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행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콘솔 창에서, 지금, 저그가 종족을 저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몇 마리의 저그를 생성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기다리면서 이 콘솔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난 10마리 하고 10이라는 숫자를 딱 치면은 그때 뭡니까? 10마리의 객체가 메모리에 딱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실행 중이라고 불러요. 실행 중. 지금 같은 경우는 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입력을 받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종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저걸 선택할 거야. 1번 눌렀어. 그럼 저그가 선택이 됐구나. 그런 다음에 몇 마리의 저그를 우리는
만들어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꾸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값을 넣어서 객체도 만들고 그 객체가 또 그러면 어떤 뭐 배틀 싸우겠습니까? 뭐 공격력을 매수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예,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동적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정적 객체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정적 객체 생성 방법보다는 동적 객체 생성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동적 생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자, 서클 P, 이게 포인터 변수를 하고, 항상 어떻게 되면 뉴온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지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버로딩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동적 객체 생성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오버리딩 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1번이랑 2번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생성자가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클래스 안에. 네,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 객체를 우리가 모두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는 우리가 이제 그 소멸자는 반드시 하나야만 된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동적 객체 배열 생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수님이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동적 객체 배열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알기 위한 어떤 전초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한테는 매우 또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이 클래스는 이제 이미 이제 있어요.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요 클래스를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네, 클래스. 여기 보면 인라인으로 된 클래스를 있죠? 요 클래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가 존재를 할 때. 자, 이제 객체 배열을 생성하는 객체 배열. 네, 객체 배열을 생성하는데, 객체 배열을 이렇게 new. 그러니까 아까 전에처럼 이런 경우는 자, 여기서 만약에 circle 그다음에 여기서 p 이꼬르 new circle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 개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한 개의 객체. 네. 뭐 마찬가지로 오버로드 생성자도 circle 그다음 P1 이름은 달라야 돼요. new circle 그다음에 radius 50 이렇게 되면은 얘도 한 개의 객체예요. 한 개의 객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총 이 서클로 몇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냐면 얘는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그 대신 얘는 뭐냐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다 한 다음에 이걸 활용한 다음에 반드시 뒤에는 딜리트를 해줘야 돼. 딜리트. P. 이렇게 딜리트 그 다음에 P1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 서클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서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P2 그 다음에 new 서클 그 다음에 뭐 30 이런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쌍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딜리트 그 다음에 P2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딜리트를 어디다 이제 써냐면 컨트롤 X를 해주고요. 어디다 해주냐면 바로 이 서클에 있는 소멸자에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객체가 그 객체 포인트가 여기에 지금 선언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주면은 사실은 여기다 써줘도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서클 P 컨트롤 C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P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죠. 이거는 컨트롤 X 해주고 이렇게 컨트롤 P 그렇게 되면은 이 P에다가 요거는 앞에가 이렇게 써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이제
네, 되는 거죠. new p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서클 타입으로 p 만들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게 되면 됩니다. 자, 어, 이게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교수님들 좀 헷갈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료를 할 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메인 함수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한번 써주죠. 이렇게 네, 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멸자와 이렇게 객체 생성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객체를 세 개 뭐 하다 보면 이름이 P1, P2, P3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이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첨자로 여러 개의 이름 형식과 같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포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객체 배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층부터 뭐 100층까지의 어떠한 그 빌딩이 있는데 뭐 1층부터 100층까지의 어떤 뭐 1층 클래스, 2층 클래스, 3층 클래스, 4층 클래스, 5층 클래스, 1층에도 현관물이 있고 뭐 2층에도 현관물이 있고 3층에도 현관물이 있는데 밤 10시가 되면은 이걸 모두 현관물을 전원을 꺼라. 그래서 이제 다 전원 낭비를 하지 않고 꺼라. 그러면 1층부터 100층까지 다 객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일일이 그냥 함수 호출하는 것보다 배열에다 집어넣고 포문을 돌리면 두두두두 뭐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객체 배열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객체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여기 포인터, 여기 배열명이죠. 그걸 포인터에다 집어넣고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객체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서 계속해서 포문을 돌려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세 개의 어떤 배열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리고 객체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없앨 때는 이렇게 딜리트하고 객체다라고 해주면 돼요. 아까 전 경우에도 이게 하나니까 이렇게 P를 썼지만 이것 자체가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고 그러면 이렇게 딜리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처럼 이렇게 꺽쇠를 해줘서 나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지울 거야 라고 알려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객체 배열을 만들었고 객체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다가 할당을 한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그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객체 배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요 코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포인터를 집어넣을 때 이 배열명하고 이 배열의 첫 번째에 있는 주소랑 실제 100번지는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까 했었고 이렇게 객체 배열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까 전에는 정적 객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동적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됐고요. 퀴즈를 보게 되면은 서클뿐만 아니라 트라이앵글도 있을 것 같고 렉탱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ircle.header 파일, circle.cpp 분류를 나눠서 그 다음에 triangle.header 파일, triangle.cpp, rectangle.header 파일, rectangle.cpp 이렇게 6개의 파일로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상속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와 소멸자를 작성하세요. 네, 기본 생성자는 이렇게 오버리딩 생성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작성하고 소멸자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 객체 3개 만들고 트라이앵 객체 3개 만들고 렉탱글 3개를 담을 수 있는 각각의 객체 배열을 만들어서 뭐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면적을 출력하는 그런 퀴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강의인데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객체 배열을 잘만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머릿속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그게 이제 생기게 돼요. 아,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예전에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객체를 설계해서 내가 이걸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코딩 실력이 붙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상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